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볼 차량은 현대의 아이오닉 3지 중에서 최상위 차량인 아이오닉 9입니다. 지금처럼 시동을 걸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가는 동안 전기차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죠. 어떻게 본다면 정말 무진동, 무소음 차량이 바로 전기차라고 할 수 있고요. 처음부터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동차나 사람이나 저는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난번에 단체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께 아이오닉 9의 첫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시승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조사가 준비한 코스잖아요. 이제 제조사가 코스를 정해주고요. 그 코스 내에서 여러분께 시승기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타는 일상 환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와 같은 편안한 주행길에서 시승을 하다 보니까 날카로운 시승기보다는 좀 더 편안한 시승기를 여러분들이 보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기 시승을 통해서 아이오닉 9은 어떤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 역시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용하는 코스를 통해서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차량을 구입하실 때 꼭 한 번씩 체크해보는 차량들이 있어요. 만약에 전기차라면 기아의 막강한 EV9 되겠죠. 그리고 이 차량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혼자 도심에서 타는 차량은 아닐 것 같고요. 적어도 3인 이상 또는 4인 이상의 가족분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승차감부터 알려드릴게요. 전기차 아이오닉 9과 그리고 기아 EV9은 승차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동일한 플랫폼, 어떻게 본다면 편의상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거의 동일해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지금처럼 달리고 있을 때 주행 성능, 즉 승차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먼저 지금 타고 있는 아이오닉 9의 승차감은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런 느낌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게 워낙 시승 코스가 좋기 때문에 이랬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실제 도심 구간, 그리고 일부 바닥이 안 좋은 구간, 그리고 고민수 반장님하고 고속도로 주행을 다양한 조건에서 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 승차감은 중저속에서는 확실히 편했고요. 그리고 고속에서는 부드러워서 편했지만요, 급격하게 선회하는 코스나 바닥 상황에 따라서 속도를 좀 더 올리는 상황에서 급격한 코너링 등을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차량이 EV9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좌우로 흔들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어떤 승차감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아버님 세대에는 그랜저 하면 정말 좋은 차량, 승차감이 좋은 차량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랜저의 승차감은 굉장히 부들부들했는데요, 이 부들부들하다는 것은 차량에 달리는 동안 쿠션감이 부드럽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또한 좌우로 움직이는 현상이 롤링이잖아요. 이 롤링 자체도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뒤로 흔들리는 현상이 피칭이잖아요. 그런 성향을 가졌던 차량이 바로 그랜저였는데요. 즉 현대차의 승차감을 따져볼 때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건 현대차와 기아차의 승차감이 좀 달라요.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좀 더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EV9과 아이오닉 9의 차이도 역시 동일하고요. EV9을 먼저 시승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이오닉 9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요. 특히 부드러움이 도심 구간에서 좋았습니다. 그럼 기아 EV9 딱딱하냐? EV9도 그렇게 딱딱한 단단한 성향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이오닉 9보다는 확실히 좀 더 단단하고요. 이러한 단단함들은 지금처럼 고속도로에 올렸을 때 아이오닉 9이 좀 더 균형 있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 좋다, 어느 쪽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행 환경이 만약에 도심 구간에서 주로 주행을 하신다,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부드러운 아이오닉 9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도심보다는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로 이동하신다, 이런 분들에게는 기아 EV9의 승차감이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여기에 여러분들의 취향이 강력하게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승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정도예요. 여러분의 시승기가 아닙니다. 시승기를 많이 보셨다고 해도 그분과 여러분의 성향은 다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타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패밀리 용도의 차량에서는 편의상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내 고급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오닉 9은 이 부들부들한 승차감과 함께 실내도 눈이 닿는 모든 곳에 라운드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형 디자인은 귀엽기도 하고요, 편안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고급스러움에 있어서는 남성인 제 기준에는 EV9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디자인에도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당연히 많이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두 차량을 타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운전자 공간이잖아요. 이 운전자 공간은 두 차량 모두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하나로 연결된 통합형 디스플레이 방식인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오닉 9에는 공조기가 인포테인먼트 밑에 있는데요. 딱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조작하기 편리하고요. 특히 물리 버튼을 적당하게 배치하면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EV9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중간에 5인치 공조기 디스플레이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 기준이라면 아쉽게도 이 핸들 쪽, 핸들 위쪽 부분이 이 5인치 공조기 디스플레이를 조금 가리는 성향이 있어요. 따라서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아무렇지 않게 되겠죠. 자, 방금 톨게이트를 지나서요. 자, 속도를 붙이잖아요. 이럴 때 참 전기차가 매력이 있는데요. 2.5톤에 이르는 이 막강한 무게, 여기에 이 차량은 1열, 2열, 3열이 적용되는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아가 없기 때문에 전기 모터로 쭉 밀어줍니다. 그럼 고속도로만 편안할까요? 아니죠. 도심 구간에서는 섰다 가다 이걸 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 구간에서 이렇게 큰 차량을 운행할 때는 막강한 심장이 필요했습니다. 4기통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요. 기아 변속을 통해서 다단계로 변속을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심 구간처럼 가다 멈추고 하는 구간에서는 항상 초기 가속 능력은 어떠냐, 이런 걸 여러분께 시승 영상에서 빠지지 않고 알려드렸죠. 하지만 전기차는 기아가 사라지고요. 모터로 물려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전기차에서는 힘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최고속에 도달하시는 걸 좋아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힘에 대해서 갈증을 느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힘에 대한 갈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패밀리라면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는 잘 서야 돼요. 잘 멈춰야 되는데 이번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6명의 건장한 남성 5명과 여성 1분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가감속을 주행해 봤는데 좀 더 속도를 높여서 달리는 경우 빠르게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좀 더 개선이 되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차는 바닥에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죠. 정말 큰 사이즈고요. 이 배터리는 못해도 한 500kg 정도의 무게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대형급 SUV는 내연기관 시대에도 2톤에 도달하죠. 여기에 배터리 500kg를 더하면 2.5톤이 되고요. 성인 남성 6명이 탑승하는 경우에 최소 60kg, 70kg만 잡아도 400kg, 500kg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오닉 9과 같은 차량에서는 3톤의 무게가 항상 달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탱크 한 대가 달리고 있는 건데 무게가 정말 상당하다는 거죠. 이 3톤의 무게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동력이 필요한데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전기 자동차에는 회생 제동 시스템이 있죠. 물리적인 브레이크 외에 회생 제동 시스템이 결합이 되면서 제동력을 보강하면서 동시에 충전하게 되는데 이 회생 제동은 대부분의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만 회생 제동을 통해서 차량이 멈추게 되죠. 차량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고요. 피칭이 발생됩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게 피칭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어린아이가 있거나 또는 멀미에 약한 분들이라면 이 좌우의 롤링보다는 앞뒤 피칭에 좀 더 민감한데요. 또 회생 제동을 좀 강하게 거는 경우는 울컥울컥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초기 전기차보다는 확실히 그런 현상들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타고 있는 아이오닉 9에서도 1단, 2단, 3단 그리고 오토로 조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회생제동도 여러분들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조작하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회생제동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약간 울컥울컥할 때 멀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더 전기차가 많아요. 그래도 2021년도에 처음 출시된 아이오닉 5와 비교해보면 이런 현상들이 정말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완전히 개선됐냐? 아직까지는 좀 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고요.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장기 시승하면서 이 차량의 프리뷰, 전자적 서스펜션이 적용됐다면 와, 정말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쉬운 게 별로 없는데도 차량이 편하고 승차감까지 좋은데도요. 차가 이렇게 빠르게 달리다가 차량이 쓰게 되면 당연히 앞에 이렇게 주저앉게 되겠죠. 이때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압력으로 이걸 딱 받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울컥거리는 현상을 당연히 줄여주게 되죠. 그래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아쉬웠어요. 참 현대차가 상품성을 고민하게 만든다는 게 지난번 팰리세이드 시승기에서는 제가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없어서
이 정숙성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차량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었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예상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집 승차감의 쿠션감, 부드러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네 바퀴를 얼마나 균형 있게 잘 잡아주느냐, 그리고 앞으로 줄어질 때 잘 받쳐주느냐, 이 피칭만 줄여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역할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오닉 9을 장기 시승하면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는 점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당연히 현대차가 이걸 모를 건 아니고요. 아마 연식 변경 또는 페이스리프트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될 수 있겠죠. 그리고 궁금한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있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차량을 도로에 딱 받쳐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을 타셨던 분들이 전기차만의 매끈한 주행 질감과 좀 안정적인 거동 때문에 이런 직선 코스에서는 와 진짜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또 반대로 차가 무겁다는 거, 그리고 무게중심이 바닥 쪽에 있다는 것은 지금처럼 직선 코스보다는 우리가 코너링을 할 때 차량이 조금 바깥으로 벗어나려는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차량은 3톤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불안할 정도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아이오닉 9에는 EV9에 없는 항속형과 성능형 AWD, 즉 사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시승해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연기관 차량에서 사륜, 여러분들도 이용해 보셨고요.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동력원이 하나죠. 내연기관에서는 엔진이 하나입니다. 엔진이 두 개인 경우는 없었어요. 그 엔진이 앞에 있으면 보통 전륜 차량이라고 하고요. 앞에 있지만 세로 배치가 돼서 뒤로 동력을 보내주는 차량들을 보통 후륜이라고 했고요. 뭐 그 외에 미드십도 있고 실제 엔진이 뒤에 있는 차량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동력원이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엔진을 통해서, 구동력을 통해서 4개의 바퀴가 움직이는 시스템이 사륜 차량이었잖아요. 전기차는 전륜 모터, 후륜 모터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사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최소 2개 이상의 모터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전기차만의 즉각적인 힘이 나오고요. 또 전기차만의 또 기아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이 초반부터 나오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강렬한 주행 성능을 경험하게 되고요. 젊은 분들은 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개의 동력원으로 인해서 이 사륜의 느낌이 확실히 좀 다릅니다. 구동력 배분을 보시게 되면 전륜과 후륜 쪽에 굉장히 강력한 힘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대중차에서는 대부분 전륜 차량이기 때문에 앞바퀴에 구동력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뒷바퀴가 도로 상황에 따라서 더해주는 개념이었잖아요. 전기차에서는 대부분이 뒤의 힘을 통해서 운행을 하게 되고요. 가끔씩 앞바퀴로 주행하게 됩니다. 마치 후륜 구동 차량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이오닉 9은 성능형과 항속형이 있다고 알려드렸죠. 항속형은 기존 시스템과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데요. 이 성능형은 앞뒤 모터가 모두 강력한 모터가 제공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정말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딱 접지가 돼서 바닥을 그대로 싣고 가는 그런 느낌인데, 앞뒤에 모터가 있다는 것은 각 바퀴마다 정말 편차 없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개의 구동력인 내연기관에서 4개의 바퀴로 나누는 것과 2개의 전기 모터를 통해서 4개의 바퀴로 나누는 것과 당연히 다르겠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울컥거림이 있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노멀 모드에서 후륜 중심으로 이동하는데, 저한테는 이 모드가 좀 더 적합했습니다. 그런 것 외에도 워낙 강력한 차량에서 스포츠 모드까지 사용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속형하고 성능형하고는 알고리즘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신 알고리즘을 원하신다면 항속형보다는 성능형이 확실히 좀 더 업데이트가 된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현대차에서 가장 최신의 AWD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기존에도 사륜 시스템이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였잖아요. 여기에 좀 더 많은 실시간 데이터가 더해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가 정말 사륜의 끝판왕을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아이오닉 9 성능형 차량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나는 그냥 평소에 좀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사륜을 구입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항속형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항속형에서는 앞쪽이 좀 더 낮은 출력의 모터가 제공되고요. 평상시에 주행하게 되는 노멀 모드에서는
차량은 호륜 구동을 통해서 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필요할 때만 앞에를 살짝 더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식이 좀 더 이질감이 없고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께 두 가지 옵션을 두고요, 강력하고 정말 사륜을 제대로 운전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성능형, 나는 안전을 좀 더 고려해, 필요할 때 사륜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평상시에는 편안한 후륜으로 구동하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는 항속형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신차 구입할 때 연목구름 웰카 한번 이용해보세요. 구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아보시고요, 가장 좋은 조건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현금 구입 시 2% 캐시백이 있고요, 생색내기 사은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업계 최고의 썬팅 필름으로 시공해드립니다. 이것만 챙기셔도 다른 조건보다는 월등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9에서 칭찬해주고 싶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장기 시승하면서 정말 좋은 인상을 받은 옵션이 한 게 있는데, 제가 오디오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오디오 시스템만큼은 개인적으로 뭐 음악을 많이 듣기 때문에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 9을 일주일 텀을 두고 두 차량을 모두 타봤잖아요. 구성에 있어서는 두 차량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체감되는 차이는 아이오닉 9의 오디오 질감이 좀 더 괜찮습니다. 저도 이게 왜 그럴까, 스피커의 개수, 스피커의 출력 거의 비슷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기차는 앞쪽에 엔진이 사라졌잖아요. 운전자 공간이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의 위치가 이쪽에 있죠. 운전자가 좀 더 앞쪽으로 이동한 것 같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중고역 소리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들립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고요. 이런 전기차와 내연기 간의 차이만으로도 동일한 구성에서도 뭐 당연히 달라지고요. 아이오닉 9의 오디오 시스템은 제 생각에는 현대차의 모든 차량 중에서도 음질적으로 우수한 것 같고요. 2열과 3열에서도 음악을 들어봤는데, 이 정도면 가격 대비 훌륭하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패밀리 용도라면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장기 시승을 통해서 저도 전기차에 한 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기차도 꾸준히 개선을 많이 해서 우리가 뭐 처음에 만났던 4년 전인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시절의 전기차와 현재의 전기차는 정말 많이 다르고요. 이제는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전기차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하체는 3세대 플랫폼이 아닌 EGMP 플랫폼이잖아요. 3세대 플랫폼보다 좀 더 개선된 방식이 EGMP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오닉 9의 하체는 어떤 점이 다르고 EV9과 또 어떤 점에 차이점이 있는지 채널의 하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